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관해서 20분 동안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어서 시간 최대한 엄수해서 55분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무분별 민관개발, 테크노폴리스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돼서 저런 이름이 좀 붙어있거든요.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도관계인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의 청주 산업단지 지역이고 이쪽에 SK, 그게 LG 생활건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산단과 아파트 단지가 비슷하다. 사실상 산단 개발이라는 제목하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쪽에서 본 그림인데 여기가 무심천이고 여기가 미호천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될지 말지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고요. 토지 이용계 변경인데요.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런 모양의 이건 3차 개발지가 지금 원래대로 이제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듬성 되어 있던 게 3차로 2차를 거쳐 3차로 오면서 이렇게 좀 듬성 비어졌던 부분이 메꿔져서 이런 방식으로 테크노폴리스 3차 토지 이용계 변경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크노폴리스 사업,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저희가 사전에 알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출자자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많은 기본을 갖고 있는 것은 신영입니다. 3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청주시, 한국산업은행, 대우건설, SP종합건설, 삼보종합건설,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신영동성이라는 곳이 있어서 총 100억 자본 규모. 그래서 각각 30%는 30억, 20%는 20억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영동성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신영건설입니다. 현재 이름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회사는 그 사업 수행체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이라는 회사는 개발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분양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로서는 대우건설에 참여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돈을 내는 일은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청주시가 인허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금이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00억은 회사에 대한 자본금이고 실제 사업은 몇천억 단위의 사업 그리고 3차 사업은 2조 1천억 원까지 증가되는 이런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은 또 별도로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방식을 하기 위해서 PFV라는 사업 체계를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크노폴리스라는 회사를 볼 때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자산관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청주시가 20% 지분을 갖고 있어서 참여한 회사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민간 컨소시엄으로 갖고 있고 사실상 직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결합을 해서 사업을 때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이 함께 모여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이런 서류상 회사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주시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직 청주시 도시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현직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보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회사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회사를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민간 회사고 신영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원은 대략 10여 명, 15명 왔다 갔다 하고 매출에 그리고 대표자는 전 청주시 공무원에서 안성기 씨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대표이사직 60%가 청주시 퇴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할 때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청주시가 지분 20%가 있으니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면은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민간 회사니까 민간 회사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는 청주시가
이런 이분된 이렇게 서로 양분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편할 때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민간 컨소시엄이니까 청주시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말하고 저희가 뭔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는 엄연히 민간 회사고 다 퇴직한 사람들이고 청주에서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지금 이런 구조를 가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라든가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청주 테크노폴리스 전체 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를 보면은 1차가 152만 제곱미터, 그리고 총사업이 6,400억 규모. 이때 170가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SK 하이닉스하고 LG 생활건강이 약간 사업 면적을 늘리면서 23만 제곱미터 정도 사업 규모 확장하면서 소규모로 부지가 확장하면서 사업비도 8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크게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가구라든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때 공급된 아파트가 4,6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차인데 이 3차가 지금 379만 제곱미터고 총 사업비가 2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500여 가구가 지금 계획대로 되는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500여 가구 안에는 1, 2차 때 이주했던 52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 물량이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1,00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나에서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업이 직주 근접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위한 사업인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끼워 넣은 것인지 뭐 판단이 차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 주요 경과라고 좀 가려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PP가 되어서 안 보일 것 같아서 PPT에 넣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한봉도 시장이 됐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처음 시작은 남산호 전 시장 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즈음에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와서 남산호 시장이 뭐 엄청나게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재조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때 금융위기로 사업이 한번 삐끗했었고 본격적인 사업은 실제로 한범덕 전 시장, 그러니까 통합전 한범덕 시장 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테크노폴리스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한범덕 시장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좀 명확히 저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화재는 별도로 말씀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세기에서 5세기 무덤이 천여기 발견됐고 마하시대 무덤 밀집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백제 그리고 청주의 초창기 모습, 청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보호가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문화재 발굴을 수행했던 기관이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용역을 받아서 부조였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위해서 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화재 유적지 발굴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많은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문화재 발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가 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비공개와 불투명성 그리고 티켓 시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규모 산단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 등 주민을 제한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지방산재 시군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편하면은 민간 컨소시엄, 불리하면은 민간 회사를 납치해서 대부분 비공개 처리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민간 회사가 맞기 때문에 그런 민간 회사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처리해서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청주시의회가 가게 된 PPP 구성사업 의무 부담 동의안이 있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자금을 3,100억 원 정도 받기 위해서 청주시가 이해해야 할 사항 등을 이제 승인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청주시가 이 사업 이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문화재, 시발분양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이 대출의 보증을 줬는데 쉽게 말해서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청주시가 그냥 다 떠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건데 잘 못 될 경우 청주시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3차 사업에서는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사업에서는 아까 2조 1천억 원 규모로 사업이 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서 대출 보증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청주시가 다시 대출 보증을 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청주시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민간 컨소시엄이라서 공무원이 당연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테크노폴리스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그 민간 회사에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의 60%가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현재 있는 대표도 마찬가지고. 60%가 아니라 100%.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율법에서는 이제 뭐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TP 자산관리는 그 취업 대상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있는데 본인들이 인허가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때는 민간 개발이니까 편의를 봐주고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 정보를 요청할 때는 민간 개발입니다. 민간 회사니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대표이사 박승호, 이춘배, 안성기, 감사가 김창식, 김영철, 박광옥, 박홍래, 이사 이춘배, 신동호 어디서 청주시청 공무원들 많이 들어본 공무원이죠. 심지어 현장 소장 계획의 사업부장도 정창현, 민찬식 다 전 청주시 공무원들입니다. 연봉은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점은 이제 원주민 보상률이 있는데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뭐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분양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싸게 얼마나 싸게 사들여서 얼마나 비싸게 분양했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지금 구조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략 1차 때는 주민들한테 뭐 땅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35만 원 전에 땅을 사서 700만 원 정도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부지도 마찬가지로 약간 올랐다고 하면 70만 원 정도의 토지가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공공사업이랑 국가 산단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민간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분리할 때 말하는 우리는 민간회사니까 정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도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인 청주 TP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내도 기반시설을 청주시가 부담한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산단 절차 간소화법 적용 문제가 있는데 원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쭉 가고 있습니다. 이 절차인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뭐 줄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줄였냐가 문제겠죠. 과연 공익을 위해서 줄였는데 원래 이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추진한다는 게 법의 제정 목적이고 취지인데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법은 간소화법에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특례법이니까 기존의 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데 이 법보다 다른 법에서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또 따르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산단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법 체계를 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공익사업이면요 수익이 주민과 청주시를 간다면 절차도 간소하고 여러 가지 보류를 한 게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개발한 사업 수익이 과연 청주 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지 지금 저희 알 수 없고 2017년 기준에 뭐 8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익 규모와 매장 내역을 투명하게 좀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나만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청주시에 한 55개, 충북에 55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25개가 예정인데 충북도 또 5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산단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뭐 미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산단이 지금 미분양 우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산단 규모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산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적당한가? 지금 청주시에서 지금 산업단지 현황인데 쭉 보면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창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서울창 테크노폴리스까지 민간 활동 개발 그리고 워낙 진행될 예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산단이 과연 청주시에 청주 규모에 맞는지 우리가 좀 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폴리스 홍보 문구를 보면은 이게 아파트 분양 사업인지 산단 개발 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산단을 만들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낸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산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같은 도시 난개발, 이 산업단지를 왜 이렇게 난개발이 많이 되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난개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계획적인 개발, 청주 테크노폴리스도 난개발, 무계획적인 개발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무계획적인 개발은 예전에는 이게 원래 무계획적인 개발입니다. 이거를 반듯하게 새로 짓는 게 원래 의미대로는 이게 도시 계획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맞는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 계획적인 개발은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게 계획적인 개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획적으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면 이걸 또 총합을 해버리면은 하나하나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지만은 이 합은 청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것 자체가 또 무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난립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거든요. 이 원인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또 법 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은 너무 멀고 이런 건축법, 주택법은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밀접하게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국토의 계획을 이용해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본 틀로해서 대한민국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주시 도시개발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에서는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나중에 하게 되어 있고 규제하는 법입니다.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이 규제를 어떻게 피해 가느냐가 사업자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애매하면 일단 보존합니다. 안 믿겠지만 일단 보존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고 규제하는 법인데 그럼에도 왜 난개발이 되는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쭉 가보시면 요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앞부분도 있고 뒷부분 세부적인 게 더 있는데 첫째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주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청주시의 방향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에 새롭게 변경이 돼서 여기에 장기적인 청주시 인구 추계라든가 산업단지는 이 정도가 적합하다. 물론 테크노폴리스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청주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주시 관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여기가 실제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절차와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난개발이 안 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양심에 맞게 청주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청주시는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가 적당하다,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적당하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 됐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과연 위원회라든가 결정을 했다고 저희가 잊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봤을 때 저희가 난개발, 그러니까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보도가 되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이 문제가 극단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뿐만 아니라 청주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 난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까지 저희가 터치하고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청주시 관리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적으로 진행될 때는 많은 고시도 있고 공고도 있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원회도 열리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전 단계에서 저희가 좀 보다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양심에 맞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위원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청주시 도시 난개발 문제를 봤을 때는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현안 대응을 하더라도 향후 도시 난개발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는지 각종 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거의 매일 바뀝니다. 각 지역별로 거의 일주일에 수십 건씩 변경 고지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걸 모두 체크할 수는 없지 하더라도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민단체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청주시가 난개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민간 개발 사업이 다시 재현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